네, 이번 시간에 시각 디자인의 구성 요소, 즉 디자인을 이루는 점, 선, 면, 색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예, 디자인을 구성하는 거엔 점, 선, 면이 있고요.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를 통해서 디자인을, 색상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시각 디자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포스터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자인의 포스터를 보면서 단순히 깔끔하다, 아니면 귀엽다 이런 인상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어떤 요소들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빈칸에 여기서 보이는 대로 한번 요소를 적어볼까요? 너무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메모지를 한번 꺼내 놓으시고 적으셔도 돼요. 네, 적으셨나요? 먼저 뭐가 보이죠? 네, 저는 지금 글자가 보입니다. 글자. 네. 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건 조금 작죠? 그리고 큰 글자로 공공구매 미니 박람회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금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 네. 여기는 글자이죠. 그리고 아래에는, 네. 세부 사항들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작은 글자로 이 미니 박람회를 설명하는 글자가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네, 색을 바꿔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띄는 거, 네, 원이 보이시죠? 원, 네, 이런 원 요소들이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 요소들이 크고 작은 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 요소 옆에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흰 원인데 점선으로 된 원이 자그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원까지 찾았으면 또 그 다음으로 뭐가 보일까요? 네. 여기에 작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네. 작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요소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진 것 같지만 단순한 요소들을 가지고 디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디자인 요소, 글자, 그리고 우리 아까 봤죠? 접선면, 점이 이루어지면 선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원은 면이기도 하죠. 네. 이런 아이콘들도 다 면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번엔 디자인의 기초 요소인 앞에서 봤던 점이나 선, 면을 통해서 디자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포스터들은 바우하우스라는 예전에 디자인을 처음으로 만든 최초의 디자인 학교에서 작업한 포스터들인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디자인의 요소에 점선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디자인의 기본이다라는 어떤 원리를 만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점 하나로만 가지고도 이렇게 포스터가 될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작은 점부터 큰 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배열을 하냐에 따라 포스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선을 가지고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의 굵기, 공률을 통해서 공률 변화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고, 이거는 면을 가지고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으로 생각하면 복잡한 그림이나 아주 잘 그린 그래픽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요소로도 디자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잘 이용하는 것이 디자인을 잘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입체를 표현한 건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시각 디자인은 2차원에 표현하는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2차원의 입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원인데 그림자 표현이 있죠. 그림자 표현. 그리고 여기도 그림자 표현이 있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각 면마다 빛이 어떻게 지금 비춰지는지에 따라서 밝고 어둠의 정도가 나타나 있죠. 여기 지금 명도 차이를 통해서 입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사각형을 봤을 때는, 이 삼각형을 봤을 때는 아주 평면적이지만 면을 사개로 나눠서 각각의 명도 차이를 두니까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는 입체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이렇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입체 표현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되진 않죠.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봤을 때는 그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생겨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각도가 다 사라져 있고 매우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입체인데 평면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2차원에서만 구현 가능한 입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2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구현 가능하지 않은 표현도 여기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여러분이 그 미술 시간에 많이 접했던 삼원색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작업을 할 때 보면 약간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먼저 자, RGB로 해야 되는지 CMYK로 해야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네. RGB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CMY는 뭔지 이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CMYK는 인쇄 시에 사용하는 색상입니다. 보시면 시안, 마젠타, 옐로우의 약자로 하나씩 썼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K라는 먹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쇄 시에는 이렇게 각각의 색상들이 합쳐져서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용 프린트기를 사용할 때에도 지금 이 4가지 색상의 잉크를 조합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용한 색상이 CMYK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디자인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나 이제 보통 웹에서 사용하는 색깔들은 기본적으로 RGB이기 때문에 설정을 따로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색상 모드를 설정할 때 내가 이 작업을 인쇄로 할 거다 또는 출력을 할 거다라고 할 때는 꼭 CMYK로 색상 모드를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니터에서 봤던 색상하고 내가 프린트에서 봤던 색상이 완전히 달라요. 프린트에서 본 색상은 모니터로 봤을 때보다 훨씬 칙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색상이 쨍하고 밝은데 프린트에서 봤을 땐 칙칙한 거예요. 그건 왜 생기냐면 모니터에서 색상을 RGB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RGB 모드는 우리가 지금 보는 화면들, 이런 모니터 화면들을 다 사용하는 색상들입니다. 네, 빛의 삼원색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R은 레드, G, 그린, 블루 이렇게 섞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은 삼원색만큼 여러분이 많이 이게 접해보신 10색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 색깔에 대한 정보를 왜 알아야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은 사실 잘 모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보색을 알 수 있는 이 10색상화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전엔 그냥 지나쳤다면 이번에는 이 10색상환에서 유사색과 보색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자세하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빨강색, 우리가 뭐 빨주노파, 파남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색깔을 알고 있는데 빨강색, 그리고 노란색, 파랑색, 녹색, 파랑색, 보라색 이런 이제 기본적인 5가지 색깔이 있고 이 사이사이에 유사색으로 채워집니다. 빨간색 다음에는 주황색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황색 다음에 연두색, 그리고 녹색 다음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에 청록색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색깔 길이가 이제 보색인데 빨강색과 반대되는 색이 파랑색이 아니라 청록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파란색과 보색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네,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보색은 남색, 연두색과 보색은 보라색, 녹색과 보색은 자주색이라는 거. 네, 이렇게 보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유사색 묶음. 네, 빨간색과 유사색이 옆에 어떤 색이 있는지, 네, 어떤 색끼리 유사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이 그림을 이제 머리에 기억해 두신다면 색을 쓰실 때 훨씬 좀 이 색의 구조를 알고 쓰실 수가 있죠. 예시를 한번 보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색 대비를 활용한 책 표지입니다. 네. 표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라색을 사용했는데, 보라색에 이제 보색과 비슷한 색으로 노란색을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파란색 계열의 비슷한 색으로 약간 붉은색, 빨간색 계열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색이 꼭 1대1로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의 보색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의 보색으로는 이렇게 보라색이나 파란색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유사 색상의 계열 내에서 보색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훨씬 색상을 좀 강렬하고 주목을 끄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보색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보색으로 한번 글자들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보색을 이용해서 색을 한번 직접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글자들이 모두 다 회색으로 써 있는데요. 지금 이거에서도 글자가 좀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명도 차이에 따라서 보색을 이용해서 더 색을 좀 더 쨍하고 더 강렬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빨강색의 보색으로 지금 어떤 색을 넣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메뉴에서 글자색을 바꾸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누르시면 지금 이제 보통 파워포인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테마색을 선택해서 쓰세요. 그래도 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색깔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색상을 쓰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다른 색, 네, 다른 색을 눌러주세요. 눌러서 고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탭이 표준, 사용자 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은 좀 색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위에 색상, 채도, 명도에 따라서 색의 밝기와 탁함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색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다양하죠. 여기에서 빨강의 보색인 청록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빨강의 보색인 청록색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근방에 있겠네요. 네, 청록색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꿨어요. 훨씬 눈이 강렬하고 눈이 많이 부시죠. 훨씬 색이 강렬해 보이고 눈이 부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색, 남색의 보색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노란색은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강렬한가요? 조금 이거보다 약간은 좀 다운된 색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골라보겠습니다. 보색 대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강렬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보색을 사용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색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그 컨셉을 나타내고 싶다고 할 때 사용하시는 편이 좋고, 너무 남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디자인이 뭐라고 해야 되지? 눈이 아프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지금 자주색 바탕의 보색 대비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주색의 보색은 뭐였죠?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다시 한번 보면 자주색의 보색은 녹색이었습니다.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색하고 사실 같네요. 자,
여기서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내가 색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제 녹색 색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골라서 다른 색에서 골라서. 그런데 이제 스포이드 기능이라는 게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색에서 색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녹색을 추출하면 지금 보이시죠? 갖다 대기만 해도 색상이 뜹니다. 딱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보색을 쓸 경우에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보색을 내가 강렬한 컨셉으로 하겠다 한다면 쓰셔도 좋지만 평상시에는 보색을 좀 잘 조절해서 명도와 채도를 바꿔가면서 쓰시는 편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보색 대비이지만 아주 강렬해 보이진 않고 오히려 유니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채도라고 하는 맑고 탁함과 그리고 명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남색과 보색 대비를 바꿔보겠는데요. 옆에 옮겨놓고 요거의 채도와 밝기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면을 바꿀 때는 글자가 아니라 도형 채우기에 가서 바꾸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으로 갈게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명도 차이를 조금 바꿔볼 수도 있고 채도 차이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흐리게, 살짝만 흐리게 해볼게요. 자, 채도라고 해서 색을 좀 더 어둡게, 지금 여기 보시면 회색 보이시죠? 회색에 가깝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명도로 약간만 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색이 좀 더 은은해진다는 거 느끼시죠? 지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까보다 조금 밝아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그럼 노란색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글자니까 글자에 가서 다른 색으로 가서 노란색도 지금 약간 조금 보이시죠? 조금 탁해졌죠? 약간 밝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만 바꿔도 되게 세 보이던 이미지가 조금 더 경쾌하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화이트한 느낌보다는 약간 더 쾌활해 보이는 느낌으로 바꿔진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색상에 대해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명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는 들어봤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말하는지 명도가 낮다 높다 할 때는 무엇인지는 이것도 역시 조금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의 뜻이 뭘까요? 네, 색이 밝고 어두운 정도죠. 자, 보시면 우리가 명도가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명도가 높다. 명도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높다는 건 밝다는 거고 하얀색으로 갈수록 당연히 밝아지는 거고 그러면 명도가 높고 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명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명도가 낮다는 건 색감이 어둡다. 네, 여기 잠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명도가 낮다는 거는 보시다시피 검정색으로 갈수록 낮다고 하고 이거는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을 경우에는 좀 한자로 바꿔서 저명도라고 하고 높을 경우에는 고명도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밝은 거, 이거는 이제 어두운 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채색일 경우에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쨍할수록 우리가 명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질수록 빛이 많이 들어와서 뭔가 눈이 부셔질수록 네, 명도가 높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명도를 가지고 조금 예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명도 차이를 디자인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색 박스 안에 회색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명도의 차이가 아래보다 어떻게 보이나요? 자, 어떤 박스가 훨씬 더
이렇게 밝고 또렷하게 보이시죠? 네, 아래쪽에 박스가 더 또렷하게 보이죠? 제가 이 박스 색을 위에 걸 한번 더 어둡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꿨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명도 차이가 낮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명도차가 높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 디자인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디자인을 했는데 자, 바탕색이 어두워요. 바탕색이 어두운데 글자색을 넣었을 때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글자색이 좀 약간 진하게 넣었기 때문에 난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각각의 명도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명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글자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자와 배경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엔 자, 글자를 조금 더 명도를 밝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색을 선택했는데 좀 더 밝은 색. 네, 이렇게 요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글자가 잘 보이게 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글자를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보이긴 하지만 좀 더 명도 차이를 선명하게 줘서 자, 아까처럼 글자를 다시 흰색으로 바꾸면 훨씬 글자가 잘 보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실 때 어딘지 모르게 글자가 안 보여.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자, 제가 배경 어둡게 했어요. 그럼 요거를 잘 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을 넣으신다거나 네, 잘 보이게 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해도 글자가 어딘지 모르게 지금 답답해 보이잖아요. 나 분명히 진하게 했는데 왜 글자가 안 보이는 걸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이제 여기에 그림자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시 배경을 노란색으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해서 눈에 더 띄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네. 더 키워볼까?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 또 안 보이는 것 같아. 자,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글자에 눈을 아주 이렇게 확 들어오게 디자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명도 차이만 조절해도 글자가 훨씬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 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자도 줄이고 글자색도 흰색으로 바꾸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조금 약한 것 같아 할 경우에는 배경색이 약간 어두운 남색의 보색인 색깔을 넣어서 색을 훨씬 밝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남색의 보색은 뭐였죠? 보시면 남색의 보색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근데 지금 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것도 노란색을 너무 센 노란색으로 이렇게 갑자기 넣어버리면 너무 튀게 되겠죠. 약간만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색을 조금 연하다고 채도를 약간 낮출게요. 이렇게. 네, 그럼 조금 색이 차분해졌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면 자, 위의 디자인이랑 아래 디자인의 차이 보이시나요? 눈에 띄게 한다고 해서 색상을 강하게 쓰거나 갑자기 이런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쓰거나 글자를 키우기보다는 보색 대비와 명도차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독성이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엔 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명도, 채도란 용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채도란 말을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막연하다, 알긴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좀 정확하게 다시 개념을 짚고 넘어갈 건데요. 채도는 말 그대로 맑고 탁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색상이 맑아지고 탁해지냐 하면 기준은 바로 회색이에요. 회색이 얼마나 섞였느냐 아니냐거든요. 그래서 고채도라고 할 경우엔 이렇게 굉장히 색이 쨍하고 어떤 뭔가 그 색에 회색이라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듯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쨍하고 맑죠. 말 그대로 맑아요. 그런 색을 고채도라고 하고, 우리가 채도가 낮다라고 할 때는 회색이 섞여져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탁해 보이는 거, 탁해 보일 때 채도가 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해하기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파스텔 톤이다, 색이 연하다라고 했을 때 헷갈려요. 자, 이 색을 볼까요? 아래쪽에. 위에는 굉장히 연하다고 하는 우리가 색상, 굉장히 차분하고 연하다고 하는 색상이고, 아래쪽은 좀 더 원색에 가까운 색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한 색을 실제로는 채도를 낮춘 색이, 채도가 낮은 색이라고 말을 하고, 이 아래 원색에 가까운 건 채도가 높은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위에 것들은 명도가 높지만, 그래서 밝아 보이지만, 탁한 색이기 때문이고, 아래는 명도는 좀 낮지만, 더 채도가 높은 맑은 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와서 볼게요. 자, 여기에 색을 선택하시고,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하시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인데, 지금 파란색이 선택 중에서 색상 값이 파란색인데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죠. 자, 이 색상이 뿌려져 있는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 값 중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세로선은 뭐냐면 지금 아래로 보시면 회색이 섞여 있죠. 네, 채도 값이에요. 채도 값.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올수록 채도가 낮아지는 거죠. 채도가 낮아지는 거, 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값은 명도 차이입니다. 밝고 어두운. 그래서 위로 갈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명도와 채도 값을 정말 수치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색 모델에서 RGB 값이 아니라 자, HSL 이걸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딱 색상과 채도 값이 나옵니다. 색상, 채도, 명도. 네. 채도를 Saturation S라고 하고 명도는 Lightness의 약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채도를 이렇게 아래로 쭈루룩 낮추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채도 값이 69까지 낮아졌어요. 이로 높이면 채도 값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 낮추면 명도 값이 낮아지죠. 높이면 다시 명도 값만 이렇게 변합니다.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렇게 색상뿐만이 아니라 명도와 채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요색은 다시 이렇게 볼게요. 제가 조금 수정하는 바람에 색이 좀 달라졌는데요. 네, 이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다시 보관을 해놓겠습니다. 네. 자, 위에는 지금 색상 값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좀 볼게요. 아래는 어떻게 색깔이 다른지. 자, 도형 채우기에 가서 다른 채우기 색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자, 비슷한 색상에서 내려왔지만, 이 아래 색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위의 색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네. 대신 명도는 위의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요. 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제가 캡처를 해서 다시 옆에 같이 붙여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채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채도 값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색상을 이리저리 바꾸지 않아도 그 채도나 명도의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다시피 이런 거는 채도는 낮지만 명도는 높은 색, 그리고 이런 거는 명도는
낮지만 채도가 높은 색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채도 바꾸는 거 예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채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색을 바꿔봐.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쨍한 것 같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럴 때 가장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채도예요, 채도. 그래서 막연하게 너무 진한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차분하게 해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인데 채도를 낮춰봐, 채도를 높여봐 이런 표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표현으로 서로 그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사진은 굉장히 차분하고 중후한,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이들의 방 같아요. 되게 원색적이죠. 이 왼쪽의 인테리어는 낮은 채도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색상을 가지고 여기에 어울리는 색 조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린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색 조합, 즉 높은 채도의 조합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빨강색은 굉장히 채도가 높은 색깔이죠. 네, 선택을 하시고 다른 채우기 색에서 채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로 쭈루루루루루 내려볼게요. 색상 값은 거의 그대로고 채도만 낮췄습니다. 바꿀 수 있죠? 자, 보라색도 채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채도 값을 지금 여기 있는데 막 이리를 손댈 필요 없이 여기서 쭉 아래 중에서 이렇게 보라색인데 딱 채도가 낮았을 때 이렇게 하면 채도가 낮아집니다. 금방. 자, 높은 채도를 바꿔볼게요. 여기는 선택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채도 값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명도도 밝고 채도도 밝은 색깔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색이 더 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를 중간 단위로 해서 더 밝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빨간색에 가깝게 이동을 해줄게요. 그리고 명도가 지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높여줄게요.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바탕색도 바꿔보겠습니다. 바탕색도 현재 채도가 낮춰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쭉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는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높은 채도의 조합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색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색을 쓰실 때 정말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색은 많이 쓰는 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디자이너들도 색을 많이 쓰기보다는 두세 가지 색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색깔 포스터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포스터에 사용된 색깔이 총 몇 개죠? 자, 파랑색, 하늘색, 그리고 좀 진한 빨강색, 그리고 바탕색으로 약간 베이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하실 때 내가 디자인의 콘셉트에 어울리는 메인 색상을 딱 하나를 정하세요. 하나를. 그리고 그 색상으로 대부분을 채워보시는 편이 좋아요. 그 색상 그리고 배경색으로 흰색 정도로 하시고요. 그렇게 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다거나 조금 좀 뭔가 비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서브 색상을 사용하는데 서브 색상의 개념은 하나는 유사색을 쓴다. 그리고 하나는 보색을 사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봤던 빨간색이 내가 메인이다 라고 한다면 유사색으로 자주나 이런 주황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색깔로 보색에서 이런 색들 청록이나 녹색이나 남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명도와 채도로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산만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서브 색상 같은 경우에는 채도와 명도를 적절히 조화해야 돼서 너무나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색깔 조합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갈 거라서 우선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어요.